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밤사이에 또 펠로시 의장 뉴스로 외신과 우리나라 언론이 좀 도배가 됐었는데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근데 우리 시장 오늘 새우등 터지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에서 하락 전환이 나올 때는 좀 살짝 불안감이 있긴 했는데 플랫폼주의 탄력이 점점 강해졌고 또 2차 전지 관심도까지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가장 또 힘이 됐던 수급이 외국인이었다는 것도 특징적이었고 2,46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코스닥도 역시나 탄력이 점점 강화되는 흐름이었는데요. 게임주와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시총 상위주도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았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까지 확인이 되면서 815선에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좀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도를 높여가는 시장인데 또 2분기가 나름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까지도 시장의 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아직은 좀 단단하지 못한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장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제과, 오염수, 게임주, 카카오게임즈, 바이오 이렇게 6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미중 갈등 이슈가 우리를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전략적인 고민을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계감과 우려감이 분명 가득했는데 오히려 또 반사 이익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료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가져왔고 특히 제과 쪽이 움직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갈 이슈인지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진입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를 이르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어민단체가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또 이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와 또 우리 시장의 연관성 분석을 해보면서 조명받을 수 있는 관련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슈 짚어드릴 거고 키워드도 짚어드리면서 종목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드렸던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가 82% 육박을 하면서 1위 자리 계속 챙겨가고 있고요. 대덕전자 40% 넘게 가져갑니다. 또 하나솔루션 36.68%, SL까지 34% 가까이 담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들입니다. 한 주간 소개해주신 공략주들이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캠시스가 17.6%, 그리고 우린 PTS 13.5%, 종가 공략해주신 플래스크 7% 육박하네요. 그리고 오늘 공략해주신 스코넬 5.5%의 수익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종목들 다양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채널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주 후반을 위한 이슈도 챙겨보고요. 종목 이야기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힘차게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도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번 느끼는데 이렇게 핑크가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이, 그 중에서도 네. 쿨한 핑크가 잘 어울리는 거 보면 네. 쿨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러블리하게 또 오늘 하고 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섹터들, 산업군들은 어떤 산업군들이 상승을 견인했는지,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장 모멘텀 좋고 차트상 위치 좋고 재무까지 좋은 이런 완벽한 종목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와의 밀착 플레이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또 순차적인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한 주의 중간이 지났으니까 또 주 후반 전략을 위해서 뼈대를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을 좀 세워주세요. 이슈가 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어제 미중 이슈는 앞서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뭐 미중 갈등 우려로 인해서 뭐 연준 총재들의 뭐 발언도 있었지만 그래서 미중 시는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미중 기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0.8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37%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 선물도 들어오고 외국인 현물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가 5일 연속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주인 패시브 자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5일 동안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 우리가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 뭐 쌍그리 매수라고 하죠. 이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 수채로 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좋습니다. 심천도 그랬고요. 뭐 니케이브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뭐 이건 미중 무역 갈등 아니죠. 미중 갈등이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 아니겠느냐 이거죠.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시장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국내 증시가 8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큰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패턴 자체, 차트상 패턴도 좋은 추세 상승이나 강한 상승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중 조절 잘 하시고 현금 확보를 좀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좋은 신뢰도 있는 타점에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매수세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환율은 오늘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데도 외국인 매수세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건 아니죠. 지금 환율 자체도 지금 속박스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 올라간다고 해도 그 고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왔다는 거, 뭐 액티브 자금은 능동적 투자라면 이 패시브 자금은 수동적 투자거든요.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대형주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금리 역전으로 해서 유출될 거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들도 체크까지 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전망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장 이슈 통해서 더욱더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미중 갈등 이슈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도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도 보복 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제과주가 시세 분출을 했는데 이렇게 좀 제과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넓은 시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미중 갈등 이슈가 뭔가 긴장감을 조성하는 듯 하면서도 우리 시장에서는 좀 더 반사 이익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게 진짜 반사 이익에 그냥 우리는 계속 집중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지 방향성 잡기가 네. 어떤 쪽이 좋을까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좀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뭐 하원 의장,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할 때 비행기를 격추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 으름장도 좀 놓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수위를 조절하면서 어차피 뭐 내일은 군사 훈련이 좀 돌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수위를 조절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시장에서 평가하니까 아시아 증시는 다 상승 마감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변수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또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한 걸로 보이지만 또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꼭 짚어봐야죠. 상한가 터치까지 갔던 제과 쪽 추가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제과 관련주들이 아주 좋았죠. 네. 중국 쪽에서 대만 제과 제품들을 수입을 금지하겠다. 네, 이런 그래서. 이슈를 해서 국내 제과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크라운, 혜태, 뭐 혜태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며칠 동안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워낙 제과주들이 또 움직임이 좀 덜한 종목들이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슈로 와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권이시다면 짧게 수익 청산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 상승은 하지 않겠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들어갈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들어간 게 좋지. 이걸 길게 홀딩해서 앞으로 이 제과 관련으로 해서 내가 수익률을 높일 거야 이런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을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워낙 움직임이 적고 그리고 테마성을 너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물려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또 오늘 미중 갈등 이슈가 워낙 또 시장에서 큰 이슈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움직였던 섹터들이 꽤 있잖아요. 네. 뭐 어제부터 사실 방산이나 히토류 관련주는 계속 움직였고 네, 오늘 제과도 그렇고 수산 쪽도 좀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 계속 지켜볼 만한 건 어제부터 강조를 해주셨던 방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방산 관련주는 뭐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또 실적도 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에 가면 갈수록 방산 쪽에서 수출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방산 쪽 좋아 보입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방산도 계속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제과 쪽 시세가 굉장했는데 워낙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후에 맞는 전략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참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자세한 내용을 먼저 좀 풀어주시면서 우리 시장 영향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좀 풀어주실까요?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고 국제적으로 어떤 좀 제재가 좀 가해졌으면 좋겠는데 미국 쪽에서는 또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시장에서 큰 변화는 뭐 엄청나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뭐 수산 쪽이나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수산 쪽 업황이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어떠했을까요? 뭐 최근 업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좀 좋다가 조금 하락을 좀 했죠. 실적이 좀 하락하다가 지금 턴어라운드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수 방류 쪽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사조시푸드 같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 크고 오늘도 좀 움직였습니다. 자, 사조시푸드를 좀 한번 볼까요? 사조시푸드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제가 기본적 분석을 좀 볼 건데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요. 2019년, 20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좀 하락했다고 했죠. 하지만 2021년도에 더 하락했는데 이젠 이 기저효과로 해서 2020년 1분기 때 전년도에 10.3%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8.2% 상승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상 위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메이저들이 시장을 이끌 때 대부분 뭐 짧게는 1년 정도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제가 1년을 보는 겁니다. 자, 이를 8월부터 해서 작년 8월까지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고가가 현재 4월 27일 날 찍었던 이 몸통 부분, 저가가 6월 24일 몸통 부분을 두고서 이 중간 단계를 딱 보게 되면 차트상은 현재 6,130원, 1년 동안 흐르는 안에서는 6,130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5,940원, 저점 찍고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적정 주가로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흐름 안에 보게 돼도 애들이 이미 3파동 상승이 나왔습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이 나왔죠. 때에 따라 수급도 같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주는 것은 오히려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 대응도 좋겠지만 지금 차트상 흐름 보게 된다면 저점을 찍고 현재 만드는 구간이에요. 만드는 구간에서 다시 1파동이 나왔죠. 1파동에 수급까지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1파동, 2파, 3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중기 이하 관점, 특히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매수 타점 템 중요하겠죠. 지금 뭐 1파동, 이게 저점 잡고서 매직 구간이 1파동이 생성됐으니까 분명히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생성됐습니다. 이런 매수 타점, 저희가 분할로 들어가 있는 매수 타점은요, 저희가 노란톡에서 사조시푸드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여기 안에서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사조시푸드 리뷰까지 해주셨는데 저평가 구간 안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는 상승 구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기와 중기 공략 가능하다. 그 안에서 3타점 노려볼 수 있는 그 타점들 아주 냉철하고 또 신뢰도 있는 타점 나왔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그 타점 꼭 챙겨가시고요. 전략적인 접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게임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카카오 게임즈에 또 호재가 있었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또 이 소식이 게임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게임주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컴투스, 네오이즈 이런 종목들도 신작들 발표하고 네. 뭐 1위를 달성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게임주 대부분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진짜 정말 놀라울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네. 기록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요. 매출이 3,388억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81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900%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수익이 640억으로 16,418%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워낙 적자폭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저효과도 좀 있겠지만 이런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게임주들도 현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 고평가, 고밸류 자체에서 주가가 많이 지수가 내려오면서 가장 크게 내려온 것 중에 하나 업종 중에 하나 게임주였다고요. 그러니까 고평가, 고밸류에서 저밸류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게임주들이 신작도 발표하고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점차적으로 업앤다운하면서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럼 저밸류에서 고밸류에서 저밸류 내려왔으니 적정 밸류까지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성장주 위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 게임주가 뭐 주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작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카카오 게임주는 앞으로 하반기 때도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요즘도 최고 큰 시장이 어디죠? 중국이죠. 네. 중국 파노가 지금 계속 네, 맞아요. 지속적으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한테는 실적 향
향상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게임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저밸류에서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꼭 관심권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중국의 판호 관련한 좋은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모멘텀도 꼭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관련한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노란톡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단기로 공략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매일 또 탄력적인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캠시스 17.6%, 우린 PTS도 13.5%로 모두 이렇게 두 자릿수 챙겨가고 있고 플레이스크, 스코넥도 정말 좋은 수익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7.6%의 수익 챙겨가는 캠시스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재차 상승도 가능할지 또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소가 관련주인데 청약 일정이 지금 나왔어요. 청약 일정이 8월 10일부터 8월 11일이고요. 공모가가 예상 공모가가 3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시스가 그에 관련돼서 현재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캠시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242평선에 계속 헤딩을 했습니다. 계속 저항대를 부딪히다가 뭘로 돌파하나 이 수급으로 강하게 돌파한 후에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서 현재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꼬리 달고 해서 이쪽 여기에 있던 차익시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음봉 마감을 했지만 양봉 마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가가 시작하고서 종가가 음봉으로 했지만 갭상승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강한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242평선 근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캠시스가 뭐 재무 구조가 뭐 건전하고 실적이 우상향 안정적인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테마성으로 이슈성으로 소카 관련주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짧게 수익 내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의 매수 타점 잡는 거 참 힘듭니다. 저희 이런 매수 타점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저희가 노란톡 안에서 일봉상, 분봉상 그리고 호가에 대한 어떤 특정 호가 라인에서 잡는 그 매매 타점으로 해서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이런 캠시스 같은 우리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습니다. 현재 7월 28일 날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드려서 17.6% 정도 수익이에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10.6%는 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일상이 되고 싶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시스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소카 관련주고 또 상장 일정 나왔기 때문에 시점을 또 맞춰서 전략을 꼭 챙겨보셔야 될 텐데 테마성으로 단기 접근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 관련해서 전략 챙기시기에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죠. 또 13.5%의 수익,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린 PTS입니다. 이 종목은 또 8월 2일 어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벌써 13.5%예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탄력적일까요? 삼성 무인 공장 설립에 따른 그래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 흐름 안에서 어제 드렸죠. 어제 드렸는데 어제 드려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그런 차트상 위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부터 보게 되면요. 해당 회사는 지금 재무 구조 보게 되면 뭐 매출액은 보다시피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소폭 올라가고 있지만 우상향으로 8.8%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 마이너스 폭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재무 구조가 매우 건전하다는 아니겠지만 중기 이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상 위치도 참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상 위치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어떤가요?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었죠. 이런 횡보 구간을 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정도 횡보 구간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횡보 구간을 가지면서 이 안에서는 어떨까요? 매니저들은 매집을 하겠죠. 매집을 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집을 할 때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있죠. 몰리고 있다가 어떨까요? 수급이라는 걸 동반해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산을 한 다음에 회귀원칙으로 해서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회귀했다가 주가가 확산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다가 확산을 하죠. 확산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격도를 넓히면서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 위에서 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이미 이쪽에서 3파동이 올라갔어요.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 3파동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내려온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에 걸릴 수밖에 없는 라인에 현재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이 우림 자체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도 있어요. 분봉상으로도 좋아요. 분봉상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을 좀 깊게 눌림 받는다면 이 중장기 이평선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진입을 한다면 짧은 수익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신뢰도는 메스타점. 나는 분할로 이 우림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위치도 좋고 제목도 좋기 때문에 난 또 삼성공장, 무인공장에 대한 수혜를 입어서 해당 종목이 높게 상승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조정받을 때 이 중장기 이평선 혹은 파동 안에서 신뢰도 있는 매수타점,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타점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우린 같은 종목도 저희가 매수타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림 PTS 리뷰를 해주셨는데 또 매일 눈으로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차트상 위치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챙겨가기에 참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또 의견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단기, 중기에 딱 맞는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도 이렇게 우림 PTS 같은 탄력적인 종목 챙겨가면서 수익도 담아보셔야 될 텐데 내일은 또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종목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네. 저희가 어제는 또 석화 관련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석화 관련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 캠시스 같은 종목을 저희가 공략 종목을 드렸고요. 네. 며칠 전에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17%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뭐 크게 퍼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발 국내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 거래서 봐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위 좀 랭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나 혹은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제약 관련주 특히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들은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유통 물량 수가 적거나 혹은 변동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아무 때나 접근했을 때 고점에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철저한 치밀하고 철저한 분석 아래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제약 바이오주 내일 아침부터 움직일 때 저희가 좋은 타점 생성된 종목들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줘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좀 씁쓸한 이슈지만 그래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꼭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슈까지 짚어주시면서 이 관련주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이슈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과 타점까지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원숭이 두창,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내일장에서 움직일 이슈 종목이다, 플레이리스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단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히든 트랙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될 숨은 진주 같은 든든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에서 또 힘이 되어드릴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성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희 중장기 히든트랙 수익률에 랭킹되어 있는 그 산업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반도체, 방산, 뭐 의약품, 의약품은 없죠. 의약품은 없고 2차 전지 뭐 이런 자동차 뭐 관련 신재생 이렇게 신재생.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여기 랭킹이 될 수 있는 제가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또 왔습니다. 골고루 가져가시는 걸 또 네네. 선호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를 또 적절하게 짜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약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약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분야라면 복제약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복제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요. 작년부터 아주 강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악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악재들이 되게 많았었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까지 개발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았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코로나 치료제의 기대 이하의 성과. 자, 코로나 치료제를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단기간에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엄청난 기대감이 컸겠죠. 시장에서 엄청 기대감이 컸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아지면서 이 항체 요법의 사용 범위가 작아졌다는 거죠. 치료효과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치료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극적인 효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치료 효법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에 기대 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어요. 충분히 반영됐고 이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기대를 모았던 신제품의 부진입니다. 자, 기대를 모았던 신제품,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대규모 공급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역시 실제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네, 저조해서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났어요. 어닝 쇼크가 발생돼서 2분기 때 좀 낫지 않겠냐 라고 봤는데 오히려 또 1분기 대비해서 65% 이상 판매가 증가될 걸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물이 네. 그 이후에 또 그럼 3분기, 4분기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3분기, 4분기 역시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조정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조정 다 받았고 이제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좋은 성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왜 강한 조정을 받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상승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자, 공매도의 재개예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악재로 인해서 그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그렇죠.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내려간다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악재들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가 별로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됐던 거죠. 엄청난 공매도 물량이 있어서 뉴스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다뤘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과한 조정이었다는 거죠. 너무 과한 조정이고 이제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악재가 또 있었는데요. 휴지 예전에 없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자, 그런 하락 속에 악재가 하나 또 플러스가 됩니다. 엎친 기업, 덮친 기업.
설상가상이라고 네. 하겠죠. 자, 그게 뭐냐면 분식회계 이슈입니다. 아. 분식회계 이슈. 자, 계열사의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는데 네. 장기간에 걸쳐서 이 매출을 불리고 손실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과징금 부과로 결정이 나면서 오히려 이제 악재가 해결됐다, 이제 끝났다, 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수많은 악재들이 있다 보니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네. 엄청난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재작년 대비해서 12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주가가. 아우. 51.91% 하락했죠. 아. 51.91% 하락을 했지만 네. 그만큼 하락을 한 만큼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최근 들어 일부 바이오 업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업체는 상승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상승 탄력,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면 그 전에 바이오 업체들이 상승한 그거만큼 플러스해서 더 큰 상승이 있을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가를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오를 수 있는 드디어. 그동안 이 네. 수많은 악재로 해서 주가가 과매도 너무 과할 정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저평가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모멘텀을 찾아야겠죠. 자, 모멘텀. 자,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작년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 신제품, 이 제약바이오에서 앵커님 신제품이 나올 때 주가 움직임이 어떤가요? 상승하죠. 상승을 네. 하죠. 그렇지만 해당 회사가 3분기 때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반등하지 못했어요. 지금 좋은 거 얘기해 주신다고. 네, 근데 반등하지 못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동안 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이 해당 회사가 신제품을 발표를 할 때마다 그 전부터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발표하면 또 그에 상승하는 그런 네. 패턴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상업성이 뛰어난 제품이겠죠. 그 제품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상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업성이 높다는 것은 지금 모든 소비자가 많이 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있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실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고 이 실적이 이제 3분기 때부터 지금 나온 실적이 올해부터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부진했던 제품의 회복입니다. 부진했던 제품의 회복이 뭐냐면 그동안 좋지 못했던 실적이 이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동안 좋지 않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번 연도 만약 실적이 좋다고 하면 작년에 실적이 안 좋다고 이번 연도 실적이 작년보다 올라간다면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작년보다 대비해서. 아까 카카오 게임즈도 엄청 좋았다라고 그렇죠. 하실 때 네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일 확률이 매우 크고요. 아까 신제품도 있고 지금 회복하지 못한 예전 제품들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 해당 회사가 2016년도에요. 어닝 쇼크가 발생됐어요. 근데 2017년도에 급상승을 합니다. 실적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019년도에 어닝 쇼크가 발생해요. 예. 근데 20년도에 또 급상승을 합니다. 예. 네. 예. 근데 21년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어닝 쇼크가 발생됐죠. 이제 그러면 차례인가요? 2022년도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저효과의 실적 그리고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실적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 국내의 볼모지에서 제약을 이룬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다고 하고 과매도 구간이고 과한 조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제 바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올 실적과 테마성 모멘텀들도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담아갈 종목 중에 하나고 바닥을 잡아서
높은 상승률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갖고 온 제약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겠죠. 자, 이 매수 타점 제가 분할로 들어가 있는 매수 타점 자,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악재로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만큼 큰 상승 탄력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복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신약 출시 시기마다 주가의 급상승이 따라올 그 정도로 또 기대감이 엄청난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등을 아마 보여줄 시점이 왔다. 이렇게 또 투자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오래 쉬었던 종목들이 원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이유가 있다는 거고 또 무섭게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히든트랙 종목이 바로 그렇게 무서운 반등을 가져올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분할 매수 타점 챙겨가시고 전략 안정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악재를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네. 해당 회사가 실적이 뭐 계속 마이너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지만 해당 회사 재무구조 매우 건전합니다. 오, 그러니까 또 가져와 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부터 시작해서요. 22년도까지 해서 어떤 거예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하향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에 어디 마이너스가 보이나요? 당기 순이익에 어디 마이너스가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즉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좀 전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부분은 매출 원가 부분에 좀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분기 실적을 봐야겠죠. 과연 2분기 예상 실적이죠. 예상 실적 어떨까요? 자, 매출액 5,22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822억으로요. 전년 대비해서 11.6%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분기 실적이 바로 투자 타이밍이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이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2분기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만큼 좋은 모멘텀은 없습니다. 늘 말씀하시죠. 아주 좋은 현재 실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산의 구성 보되면 부채가요. 부채보다는 어떤가요? 자본이요 아주 많아요. 2배 가까이 지금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재무 구조 아주 건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표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어요. 악재들은 많아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기업 내에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잘 투자하고 있고 어서 빌려온 돈, 부채를 잘 갖고 있는 아주 현금흐름표상에서는 아주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비를 보게 되면 45%밖에 되지 않아요. 부채가 거의 없죠.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해당 회사가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요. 2,800%가 넘습니다. 지금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이 이렇게 많은 유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현금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재무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에서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다만 주가만 하락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가가 하락할 뿐이고 재무 구조는 드러나는 좋다. 것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그런 거네요. 네, 시장에서만 안 좋은 시선으로 봐서 주가가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요. 해당에서는 지수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ER 같은 경우도 보면 업종이 80배인데요. 해당 기업 22년도가 43.9배고요. 23년도가 32.4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ROE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14.5%예요. 돈 잘 버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악재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주식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겠죠. 저희 매수 타점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또 두드러졌을 뿐이고 재무 구조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분기 실적 성장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3타점으로 그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네. 오늘 차트가 역대급 기대가 되는 차트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차트 흐름은 재밌습니다. 네, 한번 네,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자, 보다시피요. 지금 빨간색 봉에서 상승했을 때는 바로 실적이 오. 좋아서 상승했어요. 그 이게 어떤가요? 오. 2019년도에 실적 쇼크로 해서 하락하죠. 20년도 어떤가요? 실적이 올라가서 상승하죠. 그 이후에 2021년도 작년에 어닝 쇼크로 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실적 더 좋아진 거라고 했죠. 네. 그럼 어떤가요? 주가가 올라가요, 상승한다. 차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바닥에서 지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수급 파동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골든 크로스 이후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현재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상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 돌파 이후에요. 추세 상승 가능하다. 이건 뭔가요? 2분기 실적 예상 일정이지만 확정 실적 나오고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하반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는 유지. 지금은 매수 타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신뢰도 있는 N자 파동, W자 파동을 현재 이루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수급만 들어와 주면 돼요. 이제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바로 위에 있는 242평선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수급을 돌파를 해준다면 오히려 그 큰 저항대는 돌파를 한다면 지지대로 바뀌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갖고 있고 해당 회사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상승할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나요? 3등 분할로 들어가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3등 분할로 들어갈 수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비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비중과 대응 전략, 매수 타점 자,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 후에 추세 전환 가져왔고 또 현재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차트 또 봐주셨습니다. 적절한 비중 조절과 또 신뢰도 있는 탁월한 매수 타점만 있으면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갔을 때도 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에서 그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바닥에서 찍고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홀딩하면 큰 수익이 나겠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분할로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 개별 투자자분들에서 대부분 마이너스일 텐데 마이너스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수익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매일매일 수익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자본시장에서 이용하는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저희가 길라잡이가 될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히든트랙 종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좀 마음 쓰라린 악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도 강한 조정이 있었어도 그만큼 더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꼭 관심권에 두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 세우신다면 충분한 수익 꼭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